지난 시간에 알아본 마스크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실제 애니메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학생이 작업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부분을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 것입니다. 먼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겨울 그림을 하나 만들었고요. 똑같은 형태의 봄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겨울 그림이 완성된 겨울 그림과 봄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서 봄으로 변신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나무나 돌들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빛이 퍼지면서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그러한 형태의 연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작업한 것은 바로 알파 채널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포토샵에서 한 장 한 장 찍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포토샵에서 겨울과 봄을 다 오픈을 합니다. 자, 겨울과 봄은 똑같은 형태인데요.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합니다. 다음에 뉴 레이어를 만들고 이 부분에서 특정한 부위만큼을 이렇게 지우면 크기가 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얘를 잠시 눈을 꺼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지우개 툴로 사이즈를 좀 줄여서 브러쉬를 좀 더 작은 거를 해서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브러쉬로 선택을 해서 부드럽게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선택이 되면 사실 뒤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요거를 그림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컨트롤 U를 누르게 되면 뉴 창이 뜨는데요. 오케이. 다음에 까만색으로 Shift O 까만색을 하고 제가 실수를 했군요. 여기에다가 까만색을 하고 자, 이렇게 만들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중간에 흰색 부분을 남겨두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작업이 끝나면 두 번째 것을 또 그 레이어를 두고 또 지워 보겠습니다. 자, 지울 걸 대비해서 또 눈을 꺼두고 이레이저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 좀 더 많이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자, 이 외에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 장 한 장 그려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흰색으로 채우게 되면 이 두 장을 합치게 되면 이렇게 머지 레이어로 하나씩 합치게 되면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꼭 이 방법, 제가 쓰는 방법은 지금 굉장히 번거로운 방법인데요. 이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장을 그리고 두 장을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불러들여서 동영상으로 묶으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은 이후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한 장을 따로 저장을 해서 세이브 에즈
제가 JPG는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TIFF 또는 PSD로 해서 사진에 가서 샘플 아니면 알파 01 해서 레이어를 지우고 저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거 끄고요. 두 번째 것 Ctrl C, Ctrl N, Ctrl V 똑같이 Save as 알파 02. 자, 지금 숫자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를 지키는 것은 나중에 시퀀스 파일이라고 그림을 동영상으로 부를 수 있는 기능을 할 때 한 장 한 장 한 장 순서대로 기록하면 그것을 나중에 애니메이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대로 번호대로 번호 순대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거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 레이어. 이번에는 더 많이 지워야 되겠죠. 좀 더 주변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운 다음에 선택 뉴 레이어 가득 채우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흰색으로 채우기. 이렇게 해서 머지 레이어. 그럼 이 녀석은 또 세이브 에즈 사진에서 알파 03 저장.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보겠습니다. 파일 임포트 알파 제일 첫 번째 것만 클릭을 하고 다음에 임포트를 여기 오시면 포토샵 시퀀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숫자 넘버링 된 시퀀스 레이어 같은 경우 한 장만 불렀을 때 뒤에 장수가 그대로 따라 들어옵니다. 임포트. 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머지 레이어 해도 됩니다. 어차피 레이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불러온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으로 불러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 들어와도 되고요.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묶어도 가능합니다. 자,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잘 그렸죠.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림을 뉴 레이어를 만들고 겨울 그림을 올리고 다음에 봄 그림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스케일이 똑같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65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봄과 겨울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다음에 알파 채널로 그렸던 이 그림을 또 가져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스케일을 65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은 피트. 그러면 방금 배웠던 루마 매트. 자, 알파가 아니죠. 동영상 자체는 이렇게 까만색 흰색이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알파 채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뜨죠. 이와 같이 그림 자체에 알파가 없고 그림의 이미지가 까만색과 흰색인 알파 채널처럼 보일 때 쓰는 것이 바로 루마 매트입니다. 이때는 루마 인버터를 써야 되겠죠.
루마 인버트를 하면 뒤에 백그라운드에 봄 아트웍으로 된 이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봄으로 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작업자는 글로우나 다양한 빛의 느낌을 넣어서 더 빛나는 느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봄에서 여름,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환상적으로 바뀌는 형태를 아주 효과적으로 작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린다면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칠 텐데요. 이것을 루마 매트 기술을 써서 마스크 기능, 일종의 마스크 기능이죠. 마스크 기능을 써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작업 공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면이 변하는 장면을 쓸 때 이렇게 어떤 크게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변하는 때는 그 두 개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즉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중간에 매트를 넣어서 이렇게 변화하는 매트를 써서 쉽게 그림을 바꿀 수 있는 기법을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응용할 때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등대가 있을 때 등대 불빛이 비치는 부분만 밝게 표현하고 싶다, 다른 부분을 어둡게 표현하고 싶다고 할 때는 어두운 등대 그림과 밝은 등대 그림 두 개를 두고서 빛이 비치는 부분만큼 알파 채널 또는 마스크로 뒤에 밝은 그림만 나타나게 한다면 그것도 또 이럴 때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마스크 개념을 설명하면서 앞에 그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알파 채널 그리기, 좀 더 효과적으로 알파 채널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먼저 두 장의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을 한 장 한 장 지워가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워진 형태입니다.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무브 버튼을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레이어를 클릭을 합니다. 그 레이어 그림 위를. 그럼 위와 같이 셀렉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채널을 가보시면 현재 RGB 채널이 이와 같이 보이는데요. 세이브 셀렉트 세이브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 채널에 가보시면 이처럼 알파 채널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신경 쓰지 말고요. 두 번째, 자, 셀렉트 논 디셀렉트 컨트롤 디셀렉트로 해서 두 번째 더 많이 지워진 형태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좀 디테일해야 되겠죠. 똑같이 컨트롤 셀렉션 셀렉트 세이브 셀렉트. 자, 다시 컨트롤 D. 자, 이번에 세 번째 또 더 지워진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자, 자신이 그린 그림이니까 여기에 그려진 어떠한 형태를 잘 고려를 해서 지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실제로 지워진 어떤 입체감이 있도록 빛이 비치는 모양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만큼 지우고 또 컨트롤 셀렉트 세이브 셀렉션, 다시 컨트롤 D.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처럼 알파 채널로 셀렉트 값이 알파 채널로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더 많이 지워진 형태. 다음에 컨트롤 셀렉트 세이브 셀렉션. 오케이.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는 디셀렉트라고 했죠. 자, 또 지우겠습니다. 더 많이 지워지기.
셀렉트 세이브 셀렉션 컨트롤 D.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많이 지워지고요. 하나 정도 더 하면 좋겠군요. 셀렉트 세이브 셀렉션. 계속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다 지워진 형태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꽉 채운 거로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이브 셀렉션. 당연히 세이브 셀렉트 하면은 아마 미세하게 몇 개 남은 거 빼고는 아마 이렇게 다 지워진 거를 알고 보입니다. 마지막에 뉴 알파 채널은 그냥 까만색이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색깔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더해졌으면 이 알파 채널만 따로 빼서 하나의 포토샵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첫 번째 알파 채널을 선택해서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에 두 번째 알파 채널을 선택해서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레이어가 더해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채널로 가야만 보이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지금 계속 더해지고 있죠. 이게 한 번에 되질 않습니다. 그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더했으면 좋겠는데 알파 채널 자체는 멀티 셀렉션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이미지 레이어에서는 멀티 셀렉션이 되는데 알파 채널은 멀티 셀렉션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다 붙여넣기를 해야 됩니다. 복잡하더라도. 만약 멀티 셀렉션을 한다면 이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합쳐진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한 장만. 그래서 잘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메뉴 끝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알파 채널을 이미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이 이미지 하나하나를 다 저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따로 저장하지 않고 각 레이어를 하나에 따로따로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토매틱 익스포트에 보시면 익스포트 레이어 투 파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레이어 투 파일 하게 되면 위에 거부터 번호가 먹여져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게 좋겠죠. 밑에 게 위로 올라가고 위에 게 밑으로 오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레이어를 다 선택하고, 자, 1번 레이어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레이어를 선택하면 다 선택이 됐습니다. 레이어에 보시면 Arrange Reverse, 즉 순서를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리버스가 잘 안되는데 나중에 불러들여서 거꾸로 읽어드리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된 상태에서 익스포트 레이어 투 파일 하면 레이어 투 파일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저장되는 곳 위치는 사진 폴더, 이름은 알파라고 저장을 하고요. 자, 파일 포맷은 PSD로 하겠습니다. run. 그러면 하나하나씩 저장을 해서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진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처럼 하나하나의 레이어가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동영상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방금 포토샵에서 익스포트 투 레이어 파일로 했을 때 잘못된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냐면 이와 같이 각 이름이 각각 달라야 되는데 이름이 000, 001, 002 이런 식으로 시퀀스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맨 뒷부분이 시퀀스여야 됩니다. 즉 이것은 이름이 지금 다 다른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같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단순히 이름만 같게 하면 안 되고 뒤에 번호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Shift를 누르고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맨 첫 번째 파일에서 오른쪽으로 이름 바꾸기를 해서 바꾸고 싶은 이름으로 바꾸고 엔터 키만 누르게 되면 윈도우의 자체 기능으로 뒤에 번호가 이렇게 다르게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는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에 돌아가서 시퀀스 레이어로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걸 누르고 포토샵 시퀀스 임포트 그렇게 해서 OK.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알파라고 해서 시퀀스 레이어가 불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잘 시퀀스 레이어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시퀀스 레이어로 들어온 걸 확인을 했으니 원래 하던 방식대로 뒤에 올려서 그림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겨울 단색 완료, 다음에 봄 완료, 겨울 위에 이 레이어를 올리고 루마 매트 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들어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가 됐죠. 자 반대일 경우에는 인버스 기능을 쓰면 됩니다. 스트레치 가서 위에 것을 마이너스 100 하게 되면 인버스 즉 이게 바뀌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100%로 해서 거꾸로 되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르게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토샵 파일 자체를 그대로 레이어로 인식을 해서 불러오는 겁니다. 먼저 작업을 다 마친 이 파일을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즈 그래서 알파라고 그냥 포토샵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저장. 자, 여기에 알파 psd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 파일이지요. 이 파일을 임포트로 불러올 때 psd 파일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전주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푸티지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푸티지라는 것은 한 개의 파일로 소스로서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티지로 했을 때는 머지 레이어를 할 수도 있고요. 추즈 레이어를 해서 내가 원하는 레이어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플로 모든 레이어를 다 불러올 때는 컴포지션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밑에 있는 메뉴는 다를 때 더 애니메이션을 많이 할 때 쓰는 것이고요. 일단은 컴포지션으로 불러오는 것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 모든 레이어가 합쳐져 있는 또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포토샵과 똑같죠. 포토샵과의 레이어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를 지워서 뒷부분을 요만큼씩 다 줄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처럼 그림이 하나하나씩 바뀌게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만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단축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축키냐면 내가 여기에 보이는 현재 포토샵에 애프터 이펙트에 올라와 있는 이 레이어를
15초 동안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고 나서 필요 없는 뒷부분을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레이어 뒷부분을 줄이게 되면 그 뒤에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줄이는 것을 이렇게 뒤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할 수 있는 단축키가 뭐냐면 Alt키를 누르고 괄호키 중에 대괄호키 뒷부분을 눌러 보십시오. 그럼 뒤가 딱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 레이어를 선택하고, 앞부분을 줄이고 싶을 때는 대괄호키 앞부분을 컨트롤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Alt키를 누르지 않고 대괄호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이 존재하는 곳에 앞부분을 붙이거나 뒷부분을 붙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써서 좀 더 빨리 전체를 다 자르고 싶다. 그러면 앞부분을 두고 요만큼 정도로 레이어를 두고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Alt키 대괄호 뒷부분,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딱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잘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이어가 다시 잘려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를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확대. 여기 보시면 위에 타임라인이 이렇게, 이게 내비게이션, 타임라인 내비게이션인데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렌더링 구역 설정입니다. 작업을 많이 해서 그 부분만 렌더링을 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작업을 했을 때 뒷부분을 렌더링 걸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이와 같이 렌더링 되는 구역을 딱 여기까지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도 렌더링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렌더링 구역을 이만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를 줄여서 자, 여기 놓고 보면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확대 버튼을 위에 내비게이션 바로 확대 축소를 할 수도 있지만 키보드에 0 옆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위에 숫자 키보드에 7890 옆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 축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알파 채널에서 더 확대를 해서 보면 한 프레임, 두 프레임, 세 프레임, 네 프레임, 다섯 프레임씩 정도 10프레임까지의 뒷부분을 다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한 프레임씩 배치를 하면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배치를 맞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어시스트 시퀀스 레이어를 하게 되면 알아서 배치를 순서대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거를 반대로 배치하고 싶을 때는요, 밑에를 먼저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위를 선택한 다음에 키프레임 어시스트 누르면 밑으로부터 선택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자, 반대로 하고 싶으면 위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Shift 키 누르는 상태에서 밑에를 선택한 다음에 키프레임 어시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순서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시간이 움직이는 것이 5초 단위, 10초 단위가 마음에 안 든다. 15초 단위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전체가 다 15초로 늘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다 선택하고 앞으로 다 대괄호 키를 눌러서 앞으로 다 정렬을 시킨 다음에 15초를 가서 Alt 키를 누르고 대괄호 뒤편을 누릅니다. 그러면 전부 다 15초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15초 단위의 배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방금 보셨을 때 명령을 내릴 때 옵션이 뜨는 게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냐면 오버랩이라고 해서 앞뒤가 살짝 쿵 겹치는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졸브 오브 프론트 레이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디졸브 되는 시간은 약 한 5프레임 정도씩 겹치게 하게 해서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부드럽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요. 오파시티의 단축키인 T를 눌러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앞 프레임이 합쳐질 정도의 부분에서 오파시티 값이 0에서 100%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오파시티 값을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가 한 번에 해주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늘어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알파 컴포지션을 컴프1에서 써보겠습니다. 컴포지션을 그대로 소스로서 가져오는 거죠. 다음에 지우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루마 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제가 원래 있던 그림보다는 훨씬 못한데 어쨌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소스가 되겠죠. 자, 플레이를 해서 어떤 느낌인지 보도록 할까요? 자, 어색하네요. 이와 같은 어색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수가 많아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합쳐지는 오파시티와 같은 것을 좀 적게 사용해서 만들면 좀 더 자연스러운 알파 값을 만들고 자연스러운 합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셨던 과정은 아주 중요한 개념을 또 포함하고 있는데요. 바로 멀티 컴프 개념입니다. 컴포지션 창은 합성을 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또 하나의 자기 스스로가 또 하나의 소스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의 컴프에서 열심히 작업을 한 이 최종 값을 렌더링을 걸어서 또 다른 값으로 불러오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그 컴포지션을 그대로 불러와서 또 하나의 소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프로젝트 창에 컴포지션이 다른 소스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나열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즉 컴포지션은 최종 목적물도 될 수 있지만 그 목적물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소스로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스와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멀티 컴프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작업간에 많이 쓰일 것이고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렌더링을 건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펙트를 걸어서 만들어지는 영상은 실제로는 이펙트를 걸기 전의 영상과 동일하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럴 때 컴포지션으로 묶어주게 되면 렌더링을 건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 굳이 렌더링을 걸어서 가져오지 않고 애프터 이펙트 자체적으로 멀티 컴프로서 그냥 막바로 불러서 작업을 하는 그렇게 작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포지션은 또 하나의 컴포지션의 소스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것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단순히 알파 채널만 가지고 효과를 주기에는 뭔가 좀 어색함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한 학생의 작품을 보면 아주 많은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레이어를 쓰고 있는 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서히 변하는 값을 하나를 줬습니다. 자, 이것은 그 윗부분에 있는 흰색을 오파시티의 변화로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알파로 불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로 그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또 이렇게 흰색을 또 그림을 줘서 이번에 중간에 좀 더 밝게 변하는 형태의 지금 보시면 까만색인데 이것은 까만색이 아니라 알파로서 사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은하게 변하는 그림 하나와 좀 더 또렷하게 변하는 그림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만 더 밝게 변하는 듯한 그림을 하나를 더 넣었고요. 또 하나를 넣었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봤던 그 알파 마스크 그림을 이용한 디테일한 변화를 가진 그림을 여기에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하나의 위에 밝게 빛나는 그림을 또 넣었는데요. 자, 이것은 뒷부분의 배경 부분을 변하는 것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싹 변하면서 배경의 흰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빛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환상적으로 빛나는 듯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애프터 이펙트는 한두 개의 레이어로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림을 올려서 훨씬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작업간에 좀 더 레이어를 많이 써서 좀 더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 가지 레이어를 써보면서 작업을 하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